자, 이제 여러분들 휴제 325페이지 보면 확인설명서 작성법 나옵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확인설명서 1, 2, 3, 4 네 가지가 있죠. 확인설명서 1은 주거용, 확인설명서 2는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3은 토지, 확인설명서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1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일단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확인설명서 2, 3, 4를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확인설명서 부분에서 자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동시에 같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되게 헷갈려 버려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일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면 2, 3, 4를 공부하면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 3, 4를 동시에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1만 공부하세요. 조금 눈에 들어오면 그때 2, 3, 4를 한번 다시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인설명서 1, 주거용이죠. 자,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체크하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자료 있었죠? 자,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등기관리증, 등기상증명서, 토지대장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체크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들 확인설명 방법이 어떻게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죠. 이때 근거자료 내가 뭐 제시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 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지형도 같은 경우는 없었죠. 자,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이 있었죠.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구상으로서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불응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권리취득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로 불응시에 설명하고 기재하는 사항 있죠. 불응 여부와 또 자료 요구사항과 불응 여부를 여기다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 자 기본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과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요거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 뭐고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뭐다. 다음 중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 뭐고 세부 확인 사항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확인하는 건데 확인해서 기재하는 건데 대상물건 표시란이 있습니다. 자, 토지 부분에서 소재지, 면적, 지목이 있고요. 지목은 실제 이용 상태까지 기재하죠. 건축물은 전용면적, 대지분, 준공연도, 용도 나옵니다. 용도는 실제 용도까지 기재하고요.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나옵니다.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그건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지진과 관련된 부분 있죠. 근데 위반 건축물 여부도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도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 나오죠. 방향은 자, 어떻게 기재하냐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지는데 주거용은 주실. 자, 주거용은 뭘 한다? 주실,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기준으로 그 다음 비주거용, 그 외 건물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자, 그리고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이때 기준을 명시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원룸 같은 거 중개 줄 때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 하나짜리 있죠? 중개 줄 때 그럼 이걸 갖다가 뭘 기준하느냐? 출입구를 기준하느냐? 뭘 기준하느냐? 헷갈리죠? 이때는 자, 창문을 기준으로 남향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는 자, 위에 대상과 표시사항은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나 건물이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 자, 권리관계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등기부기사항,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갑규론을 통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사항이 있어요. 의견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사항에서 근저당이 있다면 그럼 근저당은 여기다 기재하면 되겠죠? 이때 뭘 한다? 자,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있는데요.
자, 민간임대 등록여부서. 자, 이거는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 해당 없으면 이거 해당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민간 임대 주택 여부. 자,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 임대 주택 여부를 체크하는 것인데,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 내에 확인해서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권리와 의무사항 부분에서 보면, 자, 여기서 일단은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 청구는 5%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임대료 증액 일순위에 1년 이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이건 주택임대정보법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려는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 의무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간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5년, 3년, 10년 이렇게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의무 기간 동안 한 번 들어온 임차인과 재계약을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2년 지나면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임대 등록 여부를 뭐가 확인한다?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정 사항 있죠? 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주거, 비주거, 토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이렇게 됐죠. 임대차의 경우, 자,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없죠. 자, 그러면 건폐율, 그 다음에 또 용적률 사안이 있었죠. 자, 건폐율 용적률 사안, 이거는 뭘 통해서? 자,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서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 지구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허가,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제한사항이 있죠? 자, 지역지구, 허가, 신고, 그 밖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이 있었죠.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했습니다. 확인해서 기재하고요.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있죠. 그 외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 있었어요. 자, 그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자, 여기서 보면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토지용계획과 군법상 이용제한 사항들 이런 식으로다가 기재 요령에서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입지 조건란을 보죠. 자, 입지 조건란을 보게 되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도대주 교판 5가지인데요. 자, 입지 조건 한번 볼까요? 입지 조건에서 주거용을 보면 주거용은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했죠. 자, 도로 부분에서 보면 몇 미터 접함, 포장, 비포장,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있고요. 주차장 있는지 없는지, 교육시설은 초, 중, 고등학교 나오죠. 판매 의료시설,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소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관리주체 있죠? 있는지 없는지, 비선호시설. 자, 이건 몇 킬로 낼 거예요? 1킬로 낼 거. 자, 그 다음에 거래전 금액 등, 거래전 금액, 이건 거래전 금액을 중개 완성 전에 거래전 금액을 기재하고, 그리고 이때 개별 공시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소요는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됐어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세 이렇게 됐죠.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개업공개사의 기본항의사항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항의사항. 이 개업공개사의 세부항의사항은 일단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세부항의사항은 이제 뭐뭐뭐인지 일단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실제 권리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시 대전 권리 관계 있었죠. 여기에 주거용을 보면 주거용, 임대차 있으면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유치권, 그리고 정원수, 그 다음에 조각물 이런 것들 기재하고요. 임대차는 보증금, 그 다음에 월차임, 그 다음에 계약기간,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 있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임대차는 임대차 기재하고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정원수, 조각물. 이때 보증금, 임대차는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여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였음 이렇게 해서 아예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특히 이런 실제 권리 관계 같은 경우는 자료 요구에서 명시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도 임대인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서 매수인 이렇게 해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개대상물 조사하기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어떤 의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개업공개사 다 확인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다시 꼭 확인해줘야 되고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이야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하면 되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자, 유치권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일단은 상태를 보면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겠죠. 등기부라든가 이걸 보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 검문서에 달라졌다든가 뭔가 있다면 이건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정원수 조각물은 개업공개 확인할 수도 있지.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랬다가 만약에 이거를 믿고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부 설명 상태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자, 파손 여부부터 공급받기까지 하고요. 소방 한번 보세요. 소방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죠?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 부분에서는 일단 아파트로 사용하는 층수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는 작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한다. 그럼 아파트를 제외한다. 왜 아파트를 제외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방마실 용공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설문인데 이 그 밖의 설문에는 주로 뭐냐면 가정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요. 홈 오토메이션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밖에서 핸드폰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뭐 무선으로 해가지고 창문도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가정 자동화 시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또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벽면 도배 상태와 환경 조건. 자, 특히 환경 조건 부분에 보면 일조 소음,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진동.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가 있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부 확인사항,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기재하는 것이고, 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보수 12금액 산출력, 조례상 보수 상한이 있고요. 자, 그래서 협의된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여 있고, 실비 얼마, 지급시기 언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수 부분에서 보면 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보수를 협의했다,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 듣고 확인설명서와 그 다음에 또 보증설정서를 4번 수령합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업공개서나 소속공개서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확인설명서 1부분입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 2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일단 건너뛸 겁니다. 뭐와 자, 주거용과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이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교환, 임대 이렇게 체크하면 되어 있고, 자, 확인설명 자료 요거 주거용과 같습니다. 제가 주거용과 같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 잘 모르면 일단 앞부분에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 기본 확인사항이 있었죠. 대상 물건 표시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요거 내용 같습니다. 특히 주거용과 대상 물건 표시란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규제 이 세 개가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권리관계 부분 똑같죠. 주거용과. 근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보세요. 자, 주거용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있다고 칩시다. 어차피 임대주택, 주택이니까. 그런데 왜 비주거용에서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비주거용에서 왜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나와 있느냐. 이게 주택 아니에요, 주택.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바로 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인 오피스텔이라든가, 자, 업무용인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있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이게 비업무용, 즉, 업무용이죠. 업무용인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용인 오피스텔은 이걸 가지고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 넣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 토지용 공법상 이용 제한상 주거용과 같고 특히 권리관계에서 비주거용에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입지조건 보면 도대주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입지조건에서 비주거용을 보면 비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나옵니다. 교육과 판매가 빠져있죠. 여기서는. 왜? 교육과 판매는 뭐니까? 주거용도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 있고요. 거래증 금액 등, 거래증 금액, 취득시 포날 조세 종료세율 내용 주거용과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거용과 같다라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하게 주거용과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 입지 조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주거용 빠지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 자, 나머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에서 지금 주거용은 1번부터 8번까지예요. 그런데 비주거용은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럼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분명히 번호 차이가 하나 빠지죠. 비주거용이 7번까지니까.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주거용에는 있는데 비주거용에는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비선호시설이에요. 자, 비선호시설은
일단 주거용에는 비선호설이 있죠. 근데 비주거용에는 비선호설이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주의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혁공약 세부항의사항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사항 기재하는 거죠. 자, 이 세부항의사항에서 보면 일단 실제 권리관계 요거는 비주거용,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아요. 임대차, 법정인상권, 유치권, 정원수 조각물,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장기소송, 충당은 같은데 다만 이 임대차가 주거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고 비주거용은 뭐겠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겠죠. 그거 차이만 있을 뿐 일단은 같다. 자, 그러면 내부 설문 상태. 자,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였다는 것을 일단은 서명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설문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소방을 잘 보세요. 소방에 보면 소화전 비상벨 있죠. 주거용에 보세요. 소화전 비상벨이 아니라 단독 경보용 감지기죠. 자,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주거용은 소방에 소화전 비상벨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해 보시고, 난방방실 요금급, 승강기 배수 급악기 설물. 자, 급악기 설물에서는 뭐가 있느냐? 요거는 일단은 자,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나누는데, 자, 급악기 설물은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자,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다음에 공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그다음에 용수시설 전기 용량. 전기 용량, 용수시설. 이게 비주거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비주거가 급악기 설물이 다르고 비주거도 상업용과 공업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벽면 들어가죠. 자, 도배가 빠졌죠. 그 다음에 자, 내부 설문 상태 벽면까지 나왔습니다. 도배 일단 빠졌다는 거 제기했죠.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환경 조건이에요. 자,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서는 환경 조건에 들어가 있었는데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다. 빠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또 서명 날인하는 거 내용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3 토지를 보죠. 자, 확인설명 자료 토지 요거 똑같고요. 주거용도 똑같습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에서 대상 물건 표시란 권리관계 있죠? 물론 임대 부분이 없죠. 건물 이 3 같은 경우는 토지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토지용계 군법상 이용전 거래규제 내용 똑같습니다. 자, 토지용계.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면 토지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전 거래규제 임대차 의견 생략했을 때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건필용준사항 시군조례를 확인해서 지역지구 허가신고 그 밖의 제한사항은 토지용계 관서를 통해서 지구단위 도시군계획서를 개혁공약 확인해서 기재하고, 그 외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건 이거는 주거, 비주거, 그 다음에 토지까지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입지조건 보세요. 자, 입지조건을 보면 토지용을 보면 토지용은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만 나오죠. 주차장부터 빠집니다. 농지에다 주차장 하면 의미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교육 판매가 빠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선호설 나오네요. 자, 주거용의 비선호설이 있었죠? 주거용도의 비선호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주거는 비선호설가 없었죠? 그럼 다시 비선호가 나옵니다. 자, 토지용에서 비선호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증 금액 등 키르시 부담을 조세 중 유세율 일단은 주거용도와 같고요. 자, 세부 확인 사항 보겠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실제 권리 관계에서만 나오는데, 자, 여기서 토지용을 보죠. 확인 설명서 토지용은 자, 기재 사항이 조금 틀려요. 자,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와 그 다음에 또 자, 구축물 적치물, 그 다음에 또 적치물 나오죠. 자,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그 다음에 경작물 나옵니다. 이때 임대차는 왜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3개만 나와요. 장기 수선 충당금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토지용의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에다가 자, 여기 주거용이 있는 법전상권, 유치권, 건물과 관련된 부분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용에다가 점유권 행사 여부라든가 구축물 적치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사항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해보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요거와 그 다음에 또 매도, 매수, 개업공개사, 요 서명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날인 요거는 일단은 주거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주거용을 중심으로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있고 없고 새로 들어가고 빠지고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작성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 부분 볼까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부분인데 자, 이거는 확인설명 자료, 근거자료 등 상태자료구상 주거용과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확인사항 보죠. 대상물건 표시사항을 보세요. 자, 대상물건 표시사항을 보게 되면 자, 거기에 소재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기 등록지죠. 자, 주거, 비주거, 토지, 주거, 비주거, 토지까지 소재지를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등기 등록지예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자, 권리관계는 내용 똑같고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유 상태 보죠. 자,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유 상태는 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만 특별한 거죠. 자, 이거는 일단 임목은 임목 등록 원부가 있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 그 다음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재단 목록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단 등기부 이거를 확인해서 기재하면 되겠고요. 그 밖에 참고사항이 있다면 참고사항을 거래전 금액, 취득시 부담을 조사 증명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에서 보면 임목, 그 다음에 또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보죠. 공장재단을 보면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있어요. 법정저당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유치권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요 세 가지. 보증금, 월차 계약기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수송당금은 없죠. 특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부분에서는 법정 저당권이 하나 더 튀어나왔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 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부터 나머지는 뭐와 같다?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설명서 1을 기준으로 해서 2, 3, 4를 비교해서 꼭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매년 2문제씩 나왔었습니다. 29회 때 한 문제, 그 다음에 30회 때는 확인설명서 작성법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항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